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받고 6.12 미북 정상회담 확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We did discuss tha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Can you believe that we're talking abou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외부 인사인 김영철을 90분간 접견했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김영철이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백악관을 찾은 배경 짚어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여당 지도부는 영남 지역을 찾았고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유권자 눈길을 잡기 위한 이색 선거운동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와 오존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바나나 보트가 뒤집혀 30대 남성이 실종되는 등 곳곳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주말 뉴스 7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김영철과의 회담을 끝내고 빅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남북미의 종전 공식화 논의에도 나서는데 싱가포르에서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경제 지원에 관련해서는 미국은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한중 일의 몫이라면서 특히 한국이 나설 것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7은 이번 회동을 통해서 과연 어떤 접점을 찾은 건지, 김정은의 친서엔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트럼프 김영철 회동을 집중 분석합니다. 자, 그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6월 12일 정상회담 공식화 소식 윤우리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직후 공식 발표한 겁니다. We're meeting with the chairman on June 12th, and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ultimately a successful process. We'll see. 트럼프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빅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월 12일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종지부를 찍은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회담을 계속 열어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I think it'll be a process. It's not. I never said it goes in one meeting. I think it's going to be a process. 트럼프 대통령은 또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는 대북 추가 제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d hundreds of new sanctions ready to go on, and he did not. The director did not ask, but I said I'm not going to put them on until such time as the talks break down. 그러면서 최대 압박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에 갈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영철과 한국 전쟁의 종결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We did discuss tha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Can you believe that we're talking abou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You're talking about 70 years. 사전 논의를 거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We're going to discuss it prior to the meeting. That's something that could come out of the meeting. I think really that's something that maybe could come out of the meeting. 청와대도 종전 선언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이 두세 번도 열릴 수 있다고 해 종전 논의는 싱가포르에서 물꼬만 튼 뒤 후속 회담에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싱가포르에선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전제로 한 관련 논의에만 참여하고 추가 회담에서 정식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이렇게 회담과 종전선언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몫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돈이 많이 써야 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곧 우리에게 거액의 청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경제 원조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to spend. I think South Korea will do it. 억류됐던 미국인을 데려오는 데 든 비용과 물리적 거리를 이유로 들며 대북 원조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So I've already told South Korea, I said, you know, you're going to have to get ready, and Japan also. 제네바 합의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가 설립됐을 때도 총 사업비의 70%인 약 10억 달러를 부담한 건 우리 정부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매년 중유 50만 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도 직접적 대북 지원보다 민간 투자와 대북 제재 해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What Chairman Kim will get from America is our finest, our entrepreneurs, our risk takers, our capital providers.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민간 투자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회담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18년 전입니다. 조명록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 군복을 입고 백악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과 비교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 면담을 마친 뒤에 직접 차량까지 배웅을 했고 북한 대표단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일단 화면에 비친 분위기 상당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오후 1시 10분쯤 백악관 집무동 앞에 검은색 차량이 멈춰섭니다. 짙은색 양복 차림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 켈리 비서실장의 영접을 받으며 건물로 들어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던 김 부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을 90분 가까이 예방한 뒤 함께 건물에서 나올 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통역을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국장 대행을 소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반갑게 인사하고 기념 촬영까지 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의의 표시로 김 부위원장의 팔을 두드리고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이 차량에 타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2-hour conversation with the second most powerful man in North Korea.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배웅하는 모습을 두고 미국 측이 각별한 대우를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가 관심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이 보는 앞에서 친서를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친서라고만 밝혔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백악관 집무실.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커다란 흰 봉투를 전달합니다. 이 봉투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담겼습니다. A letter was given to me by Kim Jong-un, and that letter was a very nice letter, very interesting letter. 친서는 봉인된 채 전달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이 떠난 뒤 친서를 열어봤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결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메시지가 어느 정도 담겼는지가 관건으로 꼽히는 상황. CNN은 친서에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 내용이 담겼지만 특별한 약속이 명시돼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당국자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북 회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표현돼 있지만 의미 있는 양보나 위협은 담겨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At some point, it may be appropriate, and maybe I'll be able to give it to you. Maybe you'll be able to see it, and maybe fairly soon.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미북 정상회담을 살려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서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했었죠. 그런데 회동 당시에 폼페이오 장관이 무장한 미군이 그려진 양말을 신고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입니다.
다 의도와 의미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폼페이오의 양말 정치, 이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31일 뉴욕에서 열린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 폼페이오 장관의 구두 위로 화려한 색깔의 양말이 눈에 띕니다. 권총과 소총에다 바주카포까지 든 무장한 녹색 군인의 모습이 그려진 이른바 군인 양말입니다. 미국 매체들은 폼페이오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동 자리에서 하필 군인이 그려진 양말을 신은 것을 두고 북한에 특정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6.25 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말로 자신의 가치관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두고 미국 언론은 양말 정치 혹은 삭스 어필이라고 부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화제가 되자 오늘 트위터에 자신이 군인 양말을 신은 게 맞다며 나는 참전용사를 사랑한다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과 만난 후에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을 됐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과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와 김영철 미북 합의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겁니까? 뭐 90% 됐고 10%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서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비핵화 의지 같은 확인 부분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든 또 그리고 6월 12일 날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예. 아직 핵심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 사실 많은 부분 합의가 있는 게 필요 없습니다. 핵심, 정말로 어떻게 북한을 비핵화시킬 것인가.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 부분이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기에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 아직 결론이 안 났다. 그렇죠. 정상회담 할 때 난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예. Big Deal is on June 12, 예. 12일 날 결단이 난다 하는데 아마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프론트 로디드 방식, 핵물질과 핵물질을 북한으로부터 빼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전선언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6월 12일 날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종전과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은 과거의 미국 입장은 예.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은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사실 아직 이행이 없는데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네. 그것은 또 그 전에 도큐멘트 작업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북한이 현재 체제 보장을 요구하니까 그 예. 일환으로서 그것을 약속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사실은 비핵화가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행이 더 중요한데 그렇죠. 그것에 앞서서 종전선언과 같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경제적 지원, 그러니까 그 후에 이루어질 지원에 대해서는 한중일이 맡게 된다. 특히 한국이 낼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입니까? 미국이 한다 경제적 분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제재 완화를 미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볼 겁니다. 예. 또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직접 비용은 미국이 낼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핵무기를 해체하는 비용이나 미국으로 이관하는 비용 그런 예. 부분은 미국이 직접 내는 것을 뭐 과거로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예. 다만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협력 부분은 그것은 예로부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강조를 해왔어요. 예전에 뭐 북한에 200만 킬로와트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하겠구나. 또 일본은 식민지 배상금, 중국은 경제 협력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 그 관심이 있는 게 친서인데 김정은의 친서인데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현장에서 열어보겠다니까 안 열어봐도 된다고 해서 안 열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메시지는 폼페이오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 예.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명록 우리가 리포트도 했습니다만 그 조명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일찍
알려졌단 말이에요.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8일 전부터 보도를 했는데 왜 이번에는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 첫 번째 흐름 자체가 북한으로는 좀 체면을 구기고 들어간 거죠. 예.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바로 엎드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예. 그 부분을 갖다가 감추려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한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띄우기 위해서 예. 김영철의 역할은 줄이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을 정상회담 상황을 보면 지금 보니까 볼턴과 펜스는 참석을 안 했어요. 현장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배려를 한 거라고 봅니다. 미국도 정상회담을 필요로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엔 포노밖에 없다고 합니다. 노스코리아, 누클리어, 노벤버, 노벨 프라이즈. 예.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도 이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예. 이게 우리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에 너무 얽매이다가 보면은 진짜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에 첫 주말인 오늘 여야는 경제를 화두로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정권의 힘을 몰아줘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야당은 경제 실패를 심판해야 한다고 각각 호소를 했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내 제조업의 중심인 낙동강 벨트로 내려갔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고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라며 힘 있는 여당 후보에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와대 한라인이 돼서 울산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경제 번영의 상징도시 울산을 만들어낼 적임자 송철호.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강남 유세에 나서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을 주장하며 현 정부의 경제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 살림 반쯤 덜어먹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래 나갖고 한 우리가 9년 동안 좀 살려놨지만은 그걸 지금 덜어먹고 있는 중이에요.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공동대표가 대구 경북을, 박주선 공동대표가 전남을 찾아 정부 견제를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경제 민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 이 행정을 맡으면 경제 민생을 살리는데 민주평화당은 정부 야당이 호남 경제 침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광주에서 오만에 빠진 민주당을 견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이 후보자들의 이색 유세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황소 모양의 유세 차량을 만들거나 슈퍼맨, 아이언맨의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합니다. 판소리까지 등장을 하는데 후보들의 표심 잡기 열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황소 얼굴에 주먹을 불끈쥔 유세 차량이 도심을 누빕니다. 시의원, 구의원 후보 등 7명은 황소처럼 일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황소 차량 유세에 나섰습니다. 황소처럼 일하고 뚝심으로 일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담겼고요. 강원 춘천 도심에는 유세차 대신 선거 홍보 문구로 꾸며진 자전거가 등장했습니다. 특이해서 눈길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좀 서민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친근함이 좀 많이. 슈퍼맨과 아이언맨 복장을 입고 지역 지킴이 이미지를 강조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한 여성 후보는 유권자를 만나는 하루가 매일 특별하다며 한복을 입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중국 음식점에 빗댄 홍보도 등장했습니다. 가세 어서 가세. 인천의 한 후보는 판소리로 한 표를 호소합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의복을 입고 판소리로 부르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색유세.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노력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유세 현장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만류에 나섰다가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있는 건물 안을 진입하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저지하는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법 철회를 요구하며 기습 방문한 겁니다. 하루 전에는 울산 유세 현장에서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먼저 건물을 빠져나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국 준비했던 유세 일정까지 취소한 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간담회 비공개입니다. 네, 비공개입니다. 들어가시죠.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가 문재인을 찍었느냐는 말을 했다며 홍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 협약을 맺지 않았던 민주노총의 과거를 설명하며 나온 말이라면서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권은 홍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으면 비판조차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정의당도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망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 한여름 땡볕더위에 많이들 지치셨죠. 영남 등 일부 지역에는요, 올해 첫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네, 때이른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놀이공원은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한낮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 열기가 올라옵니다. 시민들은 휴대용 선풍기에 차가운 음료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땀이 가만히 있어 줄줄 나고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살이 막 타고 드는 것 같습니다. 한 35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땀이 주룩주룩 나는 것 같아요. 이러다 가서 열사병 같은 거라도 걸릴 것 같은 느낌. 온도를 2, 3도 낮춰주는 도심의 인공 안개비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반갑습니다. 대구는 오늘 낮 33.9도, 창녕은 올 들어 최고치인 35.2도까지 올랐고 영남과 호남 내륙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놀이장은 때이른 피서객들로 넘쳤습니다. 넘실대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즐깁니다. 굉장히 더워서 물놀이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고 공기도 좋고. 기상청은 때이른 무더위는 휴일인 내일까지 이어지다 월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무더위 속에 오존 농도가 높아져서 전국 곳곳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아 체감이 어렵지만 미세먼지 못지않게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수온주가 30도 안팎까지 오른 주말 오후. 오존 농도도 더불어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경북 포항 창원과 전남 여수 순천 등 19개 지역엔 오존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오존주의보는 지난 4월 첫 발령 이후 올 들어 벌써 105차례나 내려졌습니다. 갈수록 첫 발령 시기는 빨라지고 횟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이 자동차 배출가스 내 질소산화물 등과 반응하면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건강엔 미세먼지 못지않게 해롭습니다. 기관지와 폐까지 이어지는 모든 세포들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천식이라든지 폐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오존 농도가 0.01 ppm 오를 때마다 천식 위험이 약 8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요즘 햇빛을 받으면서 봉사를 좀 오래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목도 안 좋아지고 있고 눈도 좀 아프고 피부도 따가워지고.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어 농도가 높을 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차량 운행을 줄여야 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30도가 넘는 더위에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바닷가에선 스킨스쿠버를 하던 40대 남성이 실종됐고 강변에서 바나나 보트를 타던 3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강석 기자입니다. 해경대원이 망원경으로 바다 위를 살핍니다. 잠수 요원들은 바다로 뛰어듭니다. 조심하고. 오늘 낮 12시 30분쯤 강원 양양군 동사랑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48살 최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민간 잠수사를 투입해 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보통은 주변에서 짝지어서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합니다.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없었대요. 오늘 낮 12시 44분쯤 충북 충주시 비내섬다리 인근 강변에서는 바나나 보트를 타던 38살 A씨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실종됐고 같이 타고 있던 동생은 보트에 매달린 채 구조됐습니다. 물놀이를 하려고 들어가다가 전복이 됐어요. 한 분이 못 나오신 거죠. 물살이 원래 센 곳이에요.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충남 서산 간월도 선착장에서는 71살 이모 씨 차량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어때? 있어? 어떻게 해? 사람 있단다. 119 구조대가 승용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이 씨를 구조해 3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상의를 벗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상의를 벗는 것을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 10명이 대로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이불로 가립니다. 남자는 운동장에서 가리지 않잖아요. 왜 여기서 가리시냐고요. 여성단체 회원들은 페이스북이 여성들의 발라 사진만 삭제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며 이곳 페이스북 사옥 앞에서 상의를 벗었습니다. 지난달 자신들이 올린 발라의 사진을 페이스북 측이 삭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여성이 자발적으로 올린 사진은 음란물이라며 삭제하고 몰래카메라나 불법 성인물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범은 음란물이 아니다! 페이스북 측은 사진이 삭제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단체의 주장에는 공감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윗옷을 벗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의 그 가슴 부분은 남자의 그 중요 부위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경찰은 여성단체 회원들을 공연 음란죄로 입건하려 했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훈방 조치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학교 앞 자주 가던 분식집과 빵가게,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처럼 오랜 시간 학생들의 사랑을 받은 각 대학의 명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에 밀리거나 업주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이런저런 이유 때문인데요.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게 고려대 앞에서 중식당을 운영해온 김태영옹. 최근 건강이 악화돼 결국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87년부터 이곳에서 영업을 하며 대학가 명물로 자리 잡은 식당인데 32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식당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는 노주인의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30년 동안 참 온갖 애정을 내가 다 쏟고 자식을 잃은 이런 상당히 서운한 감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아쉬운 마음을 쪽지에 담아 붙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중앙광장에서 자주 시켜 먹고 정말 배달이 빠르고 맛도 좋은 집으로 유명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48년간 자리를 지켰던 밥집이, 경희대에서는 26년 된 전통 찻집이 경영난의 간판을 내렸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에 밀린 겁니다. 아쉬운 마음에 학생들이 나서 안식처를 지키기도 합니다. 고려대에서는 학생들이 모금으로 문을 닫은 햄버거집의 재기를 도왔고 오래오래 계속 유지되어서 제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나중에 후배들께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는. 서울대에서는 재학생 600여 명이 서명운동으로 전통 찻집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죠.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 데리고 가는 곳도 있다는데요.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옆에서 강아지가 논입니다. 오가는 직원들과 장난치고 외출을 같이 가기도 합니다. 이 업체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에만 이런 업체가 20곳이 넘습니다. 여러 회사가 같이 쓰는 공용 휴게실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지나갈 때 강아지가 되게 막 뛰어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날아가는 것 같고 문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회의도 딱딱했던 회의가 즐겁게 바뀌는 것 같기도. 목줄만 하면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쇼핑몰도 생겼습니다. 카페에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잠깐 밖에 산책하는 정도가 다인데 여기는 내 할 일도 할 수 있고 오랜 시간 같이 보낼 수 있다는 장. 다만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10kg이 넘는 대형견도 막지는 않습니다. 큰 견종의 경우 저희 전담 인력이 그 강아지가 다니는 동선을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투숙할 수 있는 호텔도, 같이 놀 수 있는 문화 공간도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또 다른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우섭입니다. 내 차를 가진다는 게 참 돈 드는 일입니다만 요즘은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고 나면 기름값은 올라 있고 수리비, 세차비에 주차비까지 들썩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자동차 정비소, 수리비가 비싸졌습니다. 부품값은 물론이고 공임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수리 비용은 2.2% 올랐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품값이 올랐으니까 수리비가 오른 거로 가겠지. 다른 유지 비용도 꾸준히 오릅니다. 차량 유지의 기본이죠. 엔진 오일의 교체 비용은 5.8% 올랐습니다. 차량 용품 가격도 인상됐고 세차비는 6.1%, 자동차 학원비는 12.7%나 뛰었습니다. 대리운전비도 1.8% 오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뭐 많이 요새 저희뿐만 아니라 다 지금 올라오는 추세잖아요 요새. 기름값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6주 연속으로 오르면서 휘발유 평균 가격이 1,600원을 돌파했고 경유도 1,400원을 넘겼습니다. 이번에 휘발유차로 바꿨는데 이제 확실히 유류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동차 가격 자체도 들썩입니다. 신차를 발표할 때마다 옵션 비용이 늘어나 중형차값 오름폭은 2.3%에 달했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부담이 커지면서 가게가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 확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 확인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경기지사 포스터 사고. 지금 화면을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진 2장 나와 있는데 뭐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벽보 가운데 특정 후보가 빠지거나 순서가 뒤바뀌어서 해당 후보 측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남경필 후보 얘긴데요.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 근처 포스터를 보시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포스터가 2장 나란히 붙어 있고 기호 2번 남경필 후보는 보이지 않죠. 다음 영상을 보시면 경기도 구리시의 한 선거 벽보인데요. 기호 3번 김영환 후보와 기호 2번 남경필 후보의 포스터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네. 선관위가 긴급하게 포스터 위치와 누락을 수정을 하긴 했는데 남경필 후보 측은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관위의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도 함께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는 각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부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남경필 후보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장관이 일본 방위상의 대북 비판에 대해 한 말입니다. 일본의 오노데라 방위상이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과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무력 도발을 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고 해서 북한에 보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이 과거에 속였다고 앞으로도 속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협상을 하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노데라 장관이 브리핑할 때 약속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또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북한과
계속 속았다고 해서 미래도 속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송 장관은 또 통 큰 결단을 하고 나오는 북한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좀 일본 패싱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본을 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섬 없앤 경험 많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미군의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치한 인공섬들을 겨냥을 해서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예.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군사기지화를 계속 추진하면 무력으로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케네스 맥켄지 미 합동참모본부 본부장인데요. 펜타곤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미국의 군대는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을 없애버린 많은 경험이 있다는 정도로만 말해주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당연히 중국은 미국은 풍파를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반발했죠. 예. 중국은 남중국해 난사군도의 200여 개의 암초와 산호초 가운데 7곳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썰물 때만 물 위로 드러나는 지형인데 국제법상으로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이지만 중국은 이곳들을 매립을 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최소 3군데에 군용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군사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미중 간에 아주 첨예하게 맞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문제죠. 네,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콘서트 티켓이 전회차 매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독일 공연 티켓은 9분 만에, 미국 공연 티켓은 3분 만에 매진됐는데 좌석 한 장 암거래가가 수백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8월에 있을 콘서트와 투어들을 최대한 열심히 잘 준비하는 게 저희가 오는 10월 16일에서 17일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독일 베를린 콘서트 티켓 3만 장이 9분 만에 전체 매진됐습니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는 방탄소년단이 모든 기록을 깨고 있다며 베를린 2회 공연 티켓이 9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9일에서 10일 열리는 영국 런던 공연도 수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현지 팬들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에 베를린이나 런던에서 추가 공연을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티켓은 매진 즉시 암거래됐습니다. 런던 공연의 가장 좋은 좌석은 무려 3,300파운드, 우리 돈으로 470만 원 선이었습니다. 베를린 공연 티켓은 999유로, 우리 돈 12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미국 투어 공연 티켓은 3분 안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미국 뉴요크의 한 팬은 30초도 안 돼 모든 좌석이 팔렸다고 넋두리를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LA 공연 일정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어제 보스니아전에서 패한 우리 축구 대표팀이 내일 오스트리아 전지 훈련을 떠납니다. 손흥민과 기성용이 대표팀의 부족한 경기력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23명의 월드컵 최종 명단도 발표됐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스웨덴을 가상한 보스니아의 역습에 대표팀의 수비 조직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대3 패배. 이제 스웨덴전까지 보름남짓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은 안정적인 풋백 대신 3백 전술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이런 경기력 논란에 대해 손흥민은 망신, 기성용은 실패라는 단어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말로 아닌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격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뭐가 부족했는지 또 다시 한번 선수들이 분석해서 그때는 오늘 같은 경기가 나오지 않도록. 월드컵에 나설 최종 명단 23명도 확정됐습니다. 소속팀 벤치 신세로 실전 감각이 부족했던 이청용과 부상 중인 김진수, 그리고 권경원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난 온두라스전에서 활약한 이승우와 문선민, 신태용호에 승선했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오스트리아로 출국해 2차례 평가전 등 현지 적응 훈련을 한 뒤 오는 12일 러시아로 입성합니다.
수비 조직력 구축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마치 한여름이 된 듯 많이 더우셨죠? 남부 지역은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진 영남과 전남 내륙은 내일도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겠고요. 이외의 지역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또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모두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 자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화창한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8도, 강릉 20도, 울산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강릉 30도, 대구 33도로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6월은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미북 간에는 세기의 빅딜이 있고 남북 간에는 군사, 체육, 적십자 회담이 줄지어 이어집니다. 부디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결과들이 나오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